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주차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번 주차에는 큰 주제가 서페이스 뷰하고 카메라로 넘어왔어요. 지난 시간에 블루투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짓지 않은 이유는 나머지 코드는 엮어나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공부하시는데 조금 고민하시고 몇 개의 샘플만 확인하시면은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까지 다 완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주차, 제가 여기 만든 건 12번째 수업이라서 12주차라고 해놨지만 실제 1주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13주차 수업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13, 14, 15, 16 4개의 주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에 나머지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카메라에 관련된 기능들을 설명을 하려면 블루투스로 한 줄을 더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일단 카메라 부분을 설명을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엔 3주 정도 또 걸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단순히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 클래스와 카메라 2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카메라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공부하시려면은 결국은 서페이스 뷰라는 또 다른 뷰를 공부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드리고, 만약에 16주차에 여분의 시간이 생길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기는데 뭐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여분이 생기면은 그때 블루투스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근데 단순히 그거 말고 외부 API를 좀 추가적으로 티맵 때 이용했듯이 추가 API를 이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할애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째 시간에 1교시에, 그러니까 1주차 1교시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고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좀 다 다루어 보는 시간, 그리고 이걸 다 외워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아니고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개발자 사이트 통해서 또 학습하는 방법을 공부해 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1주차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고요. 그래서 이번 주차는 서페이스 뷰와 카메라 클래스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도 완료가 안 돼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주차 수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목차는 이렇습니다. 뷰 클래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뷰 클래스요. 지난 학기에 뭐 위젯들이 다 뷰긴 하지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뷰지만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내가 뷰를 만들 수도 있었죠. 그것을 기준으로 스레드 설명할 때요. 그 기준으로 뷰를 설명을 하는데 이 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확장된 뷰라고 생각하면 되는 서페이스 뷰, 뭐 한글로 번역을 해서 표면 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표면 뷰. 자, 그리고 표면 뷰를 이용해서 우리는 카메라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카메라 클래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단계별로 살펴본 뒤에 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 바로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카메라 프리뷰, 미리 보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기요. 그래서 실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붙여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를, 영상을 또는 화상을 촬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개별적인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습 문제를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만나 뵙는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영상에서 뭐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침없이 얘기해 주세요. 뭐 카톡을 통하시던 아니면 저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해 주시던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프라인 수업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말고사 때 얼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교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일단 서페이스 뷰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차에서 봤던 뷰 클래스의 문제점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뷰 클래스의 문제점. 잠시만요. 있구나. 예.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 중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뷰라고 칭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위젯 또한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위젯 클래스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뷰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화면을 나타내는 데에 일단 그리기 작업을 할 때 뷰는 캔버스라는 것에다 캔버스에 드로우, 즉 그리기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리기 작업은 온드로우라는 메소드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 학기에 수업했습니다. 온드로우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화면을 갱신하는 형태로 화면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리기 과정에 자동으로 더블 버퍼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면이 온드로우를 한다고 해서 깜빡거리거나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화면을 그릴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무브 스레드 해서 그 이미지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레드로 온드로우로 호출할 때 포스트 인밸리데이트 뭐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화면은 잘 그려졌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알고 있는 게 UI 스레드, 즉 메인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데, 예, 메인 스레드 안에서 그리기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속도가 빠르지 못하고 그리는 작업 동안 사용자의 입력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반응성이 나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말하기를 메인 UI 스레드가 존재하고 뷰를 상속받은 것을 스레드로 만들어서, 네, 즉 여기다가 뷰 하나 만들어 놓고 스레드 또 하나 만들고 여기서 포스트 인밸리데이트 하면은 온드로우가 갱신 이렇게 됐었는데, 이 작업은 실제로 스레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UI 스레드인 그림 그리는 스레드 쪽에다가 그림을 갱신하세요라는 요청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억들 나시죠? 이런 요청을 보내게 돼 있었는데, 이 요청이 만약에 굉장히 많다,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화면을 갱신하는 UI 스레드 부분에서 화면을 그리는 동안에는 사용자가 이 부분을 터치하거나 어떠한 UI적인 작업,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반응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성이 나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과 같이
게임과 같이 화면 전환 속도가 빠르거나 뭐 프레임 수가 굉장히 빠르게 화면을 그려야 된다 라거나 지도와 같이 복잡한 작업 또는 카메라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UI 스레드를 통해서 뷰를 그리는 방법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기 작업 동안 마치 스레드가 멈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UI의 입력 반응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기 작업을 스레드로 분리를 하고자 한다. 지금 여기다 스레드 우리 분리했잖아요. 이렇게 분리된 스레드는 실제로 UI를 그리는 스레드가 아니고 UI를 갱신하라고 요청을 하는 스레드이기 때문에 스레드 자체를 그리기용 스레드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메인 스레드가 아닌 스레드는 뷰 또는 캔버스에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학기에 썼던 게 뷰, 메인 스레드가 관리하는 뷰 클래스의 onDraw를 invalidate 이 함수를 호출하면 onDraw가 자동 호출돼서 화면을 갱신을 했었죠. 또 다른 스레드에서, 즉 UI 스레드가 아닌 다른 스레드에서 뷰 클래스의 onDraw를 호출하기 위해선 post invalida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을 호출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리기용 스레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라라는 요청 스레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는 작업을 UI 스레드로 새로운 스레드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난 학기에 안드로이드 기초 시간에 뷰 클래스와 스레드를 할 때 이미 학습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잘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른, 요청이 많은, 그림 그리는 게 되게 많은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뷰 클래스만 가지고는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클래스가 나온 게요. Surface View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Surface View 클래스는 말 그대로 뷰 클래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만들어진 클래스다. 즉 복잡한 그리기를 수행할 수 있고요. 게임 등의 고속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장치가 됩니다. 자, 고속 이미지 처리, 요 말이 이제 핵심 부분이 되겠죠. 서페이스 뷰. 그래서 독립된 스레드가 캔버스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는 겁니다. 캔버스에 결국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별도의 스레드가 그 캔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이렇게 막는 이유는 만약 두 개의 독립된 스레드가 여기 메인 스레드가 이렇게 있는데 메인 스레드요. 독립된 스레드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시에 메인 스레드한테 그림을 그려라 라고 요청을 보내면 이 요청 두 가지를 처리하는 출력을 요청한 경우 얘는 결국은 한쪽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캔버스의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서페이스 뷰는요, 일반 뷰에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서페이스 뷰는 표면 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뷰가 표면 뷰죠. 표면 뷰, 즉 서페이스 뷰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캔버스에 그리는 게 아니고. 즉 여기서 보는 우리 뷰 중에 서페이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서페이스는 표면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상 메모리에 구상한 가상의 화면을 만들어 놓고 가상의 서페이스라는 공간을 메모리상에 만들어 놓고 이 메모리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나중에 UI 스레드가 이 메모리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형태로 가지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이므로 스레드에서 작업 내용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된 스레드가 서페이스에 그리는 동안, 즉 출력을 내보내는 동안, 즉 메모리에 출력을 내보내는 동안에 메인 스레드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입출력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면, 이 서페이스라는 것은, 표면은 메모리에 존재할 뿐 뷰와 구조가 같기 때문에, 구조는 기본 구조는 똑같지만 메모리에 존재한다는 것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버스 출력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서페이스라는 것은 메모리에 놓고 캔버스에 대놓고 직접 그리는 게 아니고 메모리에 있는 서페이스에다가 스레드는 그림을 그릴 것이고, 그리고 UI 메인 스레드는 그 메모리에 있는 걸 가져다가 갱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속으로 계속 서페이스에다가 무엇을 그려주면 알아서 갱신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자, 이게 서페이스 뷰의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서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서페이스의 사용 방법은 일단 서페이스 뷰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상속, 즉 사용자 정의 뷰 클래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뷰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냥 일반 뷰를 상속받는 게 아니고 서페이스 뷰를 익스텐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뷰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난 뒤에, 뷰 클래스를 생성을 한 뒤에 서페이스, 즉 표면에 대한 생성을 해줘야만 해요. 그래서 뷰를 관리자에 등록하고 레이아웃 결합을 완료해서 크기와 위치가 결정된 후에 이 부분을 생성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은 스레드는 표면이 준비된 이후 그리기 작업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 즉 서페이스, 스레드 자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서페이스가 준비돼야지만 써라. 즉 여기다 메모리에다 쓸 거니까 스레드가. 그리기 작업은 꼭 표면이 준비된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된다. 만약 표면이 파괴되거나 없어지거나 생성이 아직 안 돼 있으면 그리기 작업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기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서페이스 뷰 클래스를 익스텐즈 하는 것 이외에도요, 이제 콜백 형태로 직접적으로 이벤트가 발생되면 자동 처리가 되는 형태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서페이스 홀더에 콜백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구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는 표면의 변화를 통지받고, 즉 표면 서페이스의 변화를 메모리에 쓰여지면요, 스레드가 써버리면, 딱 쓰면 변화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고 스레드에게 그리기 허용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 추상 메소드는 아래에 있는 세 가지예요. 1번 서페이스 크리에이티드, 즉 서페이스를 생성, 서페이스 디스트로이드, 끝낼 때 디스트로이, 그리고 서페이스 상태 변화 체인지드, 요 세 가지 메소드를, 즉 추상 메소드를 임플리멘트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코드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페이스 크리에이티드 메소드, 각각의 메소드를 살펴보면은 표면을 생성할 때, 서페이스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부분이다. 자동 호출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호출 이후에 표면에 그리기를 허용하게 될 것이고요. 표면에 하나의 스레드로 그리기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서페이스 하나에
하나의 스레드로 그리기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메인 스레드에 콜백을 구현한다면, 아까 그 임플리멘트 하는 부분을 메인 스레드에다가 처리하게 된다면 별도의 그리기 스레드가 추가로 필요한데, 보편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거 Surface Destroyed는 표면이 파괴되었을 시에 자동 호출이 됩니다. 이 메소드의 반환에 끝나면, 이 메소드가 블럭이 열리고 블럭이 닫히면서 이 메소드의 작업이 빵 끝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표면이 유효하지 않게 되고요, 더 이상 그리기 작업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의 그리기를 즉시 종료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작업 처리를 해야 한다. 자, 세 번째, Surface Changed라는 메소드는요, 표면의 색상 또는 포맷 등등이 바뀌면요, 그때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래서 표면의 크기도 변화가 될 때, 즉 이미지, 영상, 즉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서페이스를 요만하게 만들었다. 서페이스 뷰를 요만큼 조그맣게 만들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전체 화면으로 바뀌었다. 풀 스크린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도 서페이스의 변화를 감지해서 서페이스 체인지드가 자동으로 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의 상속과 서페이스 뷰 클래스의 상속과 콜백 인터페이스의 임플리멘트를 본다라면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클래스를 구성을 할 때 제가 카메라 프리뷰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그 클래스는 서페이스 뷰로부터 상속을 받고요. 즉 일반 뷰가 아닌 서페이스 뷰를 상속받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 메소드를 임플리멘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페이스 홀더의 콜백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해주셔야 되고요. 자, 나머지 멤버는 잠시 신경 쓰지 마시고요. 홀더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생성자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쓰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 이건 빼놓고요. 카메라 프리뷰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클래스 생성자 만들고, 요거죠. 임플리멘트 했기 때문에 Surface Created와 Surface Changed 그리고 Surface Destroyed 이 세 가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다 좋은데 Surface 홀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멤버로 Surface 홀더도 또 멤버를 만들었는데 이 홀더가 무엇인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Surface 홀더 객체는요, 말 그대로 표면을 잡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단어 그대로야. 홀더, 잡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표면을 관리하는 주체, 즉 서페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서페이스 홀더다. 그리고 표면의 크기와 색상 등을 관리하고요. 이 홀더가 표면으로 출력을 내보내는 등의 처리를 하는 것이 서페이스 홀더 객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내장 메소드로 어떤 게 있냐면 get holder, add callback, lock canvas, unlock canvas 이런 메소드들이 내장 메소드로 존재를 해요. 자, 이거 우리 쓸 건데요. 이제 쓸 것도 있고 안 쓸 것도 있어요. 일단 카메라 할 때는, 자, 보시면 get holder는 홀더 객체를 얻어올 때, 시스템에서 홀더 객체, 서페이스 홀더 객체를 얻어올 때 사용하는 메소드고요. add callback 메소드는요, 표면의 변화를 감지하는 콜백 메소드를 추가하는, 즉 감지를 위한 콜백 객체를 등록하는 작업을 하는 메소드고요. lock canvas는요, 화면을 이제 출력이 있을 때 바로 화면으로 보내지 않고 표면, 즉 서페이스의 비트맵에다가, 즉 메모리에 그리기 작업을 수행할 때 lock 캔버스를 잠궈 놓고 그릴 것이고요. 그 뒤에 unlock canvas and post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얘는 표면 비트맵에 그려진 그림을, 즉
서페이스 메모리상에 있는 서페이스에 그려진 그림을 실제 화면으로 내보내어서 그리기를 표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이 unlock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페이스를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한다. 자, 그럼 얘 내장 메소드도 봐야 되니까 이 내장 메소드 부분을 보시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카메라 프리뷰 생성자 부분인데요. 아까 그 클래스의 생성자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얘를 생성을 할 거예요. 이 객체를 만들 텐데 그때 호출되는 생성자 부분을 보시면요. 자, 카메라 객체는 이렇게 전달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 서페이스 홀더는 get holder라는 내장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은 서페이스를 관리하는 주체를 얻어올 수 있고요. 이렇게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홀더에다가 콜백, add 콜백을 등록을 할 때 현재 서페이스 뷰 클래스 자체 this를 넘겨주시면요. 이 홀더가 이 홀더가 그 자체가 콜백이 되는 겁니다. 콜백을 등록하는 거. 근데 왜 this를 넘겼냐? 왜냐면요. 아까 우리가 만들 때 implement surface holder의 콜백도 implement 했죠. 즉 다중상속이 일어난 클래스 자체이기 때문에 this는 이 카메라 프리뷰 클래스가 될 거죠. 얘가 될 거니까 얘를 넘겨주면은 그 자체가 콜백이 되니까 서페이스에다가 현재 클래스를 콜백으로 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면 서페이스 체인지드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서페이스 클래스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기억을 하시고요. 서페이스를 위해서는 서페이스 뷰 클래스 상속과 서페이스 홀더의 콜백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해줘야 되고 세 가지 추상 메소드 모두 다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되며 홀더를 얻기 위한 메소드는 무엇이고 그 홀더에다가 콜백 메소드를 꼭 add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 근데 지금은 서페이스를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코드상으로 구현한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얘는 XML로도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속 처리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게 서페이스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서페이스 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2교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 마치겠습니다.